수많은 의사결정 순간에 이제 지금 아직 공부만 해서 별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의사결정 순간에 이쪽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아주 정반대의 불법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불법적인 영역 앞에 위법적인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탈법적인 영역들도 있죠. 편법적인 영역들이 있죠. 수도 없는 일상생활의 의사결정 속에서 거의 축약해보면 이 상황 안에 범주에 들어와요. 모든 일이.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 대외적인 다른 사람과 부대끼는 일의 의사결정.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불법, 명백히 법에 써진 거에 위배됐어요. 위법, 도덕적인 당위성에 위배됐어요. 그러니까 꼭 위법하다 이퀄 처벌은 아니죠. 불법은 반드시 처벌해요. 법에 써져 있으니까. 탈법은 일탈행위입니다. 일탈행위. 벗어나 있는 거죠. 탈. 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영역이에요. 뭐 합법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편법이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남들은 편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실례로 이재용 전무가 편법 승계, 경영권 승계라고 해서 수도 없이 언론에서 말을 했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라고 나온 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관념과 현실의 차이예요. 삼성, 현대차, SK 이런 데 뭘 수도 없이 연구하겠어요? 내가 하면 절세입니다. 절세. 남이 하면 탈세고. 수도 없이 절세를 하겠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사람이니까. 본능에 의해서. 당연히 내 거가 더 소중해. 수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긍정화할까?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을 할까? 그러니까 편법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 섰을 때도 반드시 피하거나 이 어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뒤집으면 굉장히 좋은 요소로 변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젊은 만큼 꾸준히 더 고려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법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그런 경계선상의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 축을 잘 잡고 생각을 해보면 저런 속에서도 좋은 솔루션을 또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남들이 잘 하지 못할 거라고 포기한 부분에 이삭을 주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도전과 비단 공부, 무슨 진학, 취업 이게 다 도전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도전과 응전에 처하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자만 바뀔 뿐이에요. 그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제 상법 원래 전공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맨날 배우는 거 기업의 1대 원칙은 이윤극대화, 영리추구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면적인 원칙은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영속성. 아무리 좋은 기업도 100년 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미국 마찬가지. 지금 우리 흔히 듣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100년 된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연원으로 거슬러 가보면 두산그룹, 옛날 박가분이라고 있어서 박가분, 화장품, 동동구루무 그런 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약 100년. 근데 사실은 회사의 꽃이 이제 주식회사 시스템이라고 보면 그런 시스템화에서 온 것들이 한국에서는 긴 게 한 60년. 근데 그 60년 또는 뭐 30년, 20년을 최고 탑의 지위로 오느냐? 여러분들 많이 신문에서 보시잖아요. 탑20 뭐 이렇게 선정해보면 10년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가 잘 없잖아요. 의외로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카콜라, 포드, IBM. 지지 않는 해라고 한 IBM이 컴퓨터를 중국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트 PC 분야를.
한때 지지 않는 해라고 그랬어요. 소니. 수많은 경쟁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원히 경쟁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경쟁자가 A에서 B로 바뀌고 B가 C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해서 플랜 B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산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서 리더십, 그 다음에 이런 속에서 자기가 인생의 또 자기 삶의 중심축을 잡고 간다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훌륭한 기업가로서의 엔트레프레누어십. 이 10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10은.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늘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꾼, 요새 무슨 열혈 장사꾼인가 드라마가 있던데, 장사꾼, 사업가, 영어로 한 비즈니스맨이겠죠? 기업인, 기업가, 엔트레프레누어. 또 말장난이죠. 피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건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제 자신은 과연 어디에 자리매김을 할까? 저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여러 그 차이 요소, 구별 요소들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 사람에 대한 투자가 또 귀결되는 요소로 쭉 여러 요소들을 나누고 찾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자신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싶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삶의 중심축, 자기 스스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패러다임의 주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패러다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고 늘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본질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내가 소위 초심으로 들어간다. 어떤 그 인생의 방향성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보시고 끊임없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플랜 B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많은 실전 훈련들을 하고 대처 요령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 로스컷 수도 없이 설정해서 해보고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뭐 쉽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이 쌓여가서 쉽이 형성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기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훌륭한 기업가로 될 것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비단 어떤 사업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인생의 주인공, 자기 삶의 주인공,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쉽, 올바르게 형성된 그 쉽,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나리라고 보고, 제가 우리 후배님들 앞에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글 하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옛날에는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어서 내가 출력을 해왔어.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 이게 저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는데 요즘 아마 없을 거예요. 민태원 선생님 혹시 아세요? 민태원 선생의 청춘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간단한 수필이에요. A4 한 장의 수필인데 그 첫 소절 하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의 청춘, 이 수필에 나오듯이 큰 배의 기관, 심장의 고동소리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의 주인공, 끊임없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세월이 가도 고민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